지난 시간에는 나노신소재가 창업 이후에 어떻게 성장을 하고 외부 환경의 변화에도 어떻게 사업의 중심에 서면서 성장을 하게 됐는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창업의 세부 스토리를 살펴보고 소재 기업의 특성 및 어떻게 해외 진출을 모색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신소재는 해당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교수님이 창업을 했다는데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을 보유한 교수님이 해당 연구실의 인력과 창업을 하는 것은 매우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례들로 봤을 때 교수님들께서 창업을 하시는 것은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요. 다음번에는 굴지의 회사를 이뤄내신 교수님들의 창업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특성만 이야기를 하고 왜 해당 부분에서 의의가 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 창업은 우선 기술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전문 인력이 해당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용이한 원래 연구를 하고 있던 그런 인력들과 함께 창업을 해서 바로 연구 개발에 진입하고 연속선상에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연구실에서 창업을 하고 연구실 인력을 계속 유입시키기에도 매우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학교 측과 협의가 잘 된다면 이제 창업 공간을 사무실 공간을 얻기에도 매우 유리하고 연구 개발에 필요한 장비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인프라 세팅 없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다만 단점이 있다면 창업가, 즉 사업가로서는 아직 경험이 많지 않거나 아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창업가로서 사업의 리스크를 온전히 가지고 시작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은 기술가 그리고 좋은 학자가 반드시 좋은 사업가이지는 않기 때문에 많은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한정된 리소스를 어떻게 분배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서 인력을 투입을 하고 한정된 재원 안에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 우선순위를 정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리소스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면 어떤 부분을 더 덜어내야 될 것인지를 오히려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과 그런 지원들을 통해서 매우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초반에 창업을 하면 막막한 부분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기반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술을 양산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발을 더 하고 개발이 된 기술을 바탕으로 잠재 고객사에게 영업을 하고 해당 기술의 강점을 어필해서 실제로 사업적인 성과를 내기까지 해야 되는 영업이나 마케팅 분야에서의 일들도 결코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은 더욱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노신소재의 창업가께서도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장을 하는 게 매우 어려웠다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에는 강점이 물론 있지만 재무라든지 그리고 사람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채용을 하는 인사라든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이 개발한 좋은 제품을 이제 고객사에서 사용하도록 설득을 하는 그런 영업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매우 어려움이 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을 하고 외부 환경 변화에 맞춰서 경영에서의 중요한 결단을 내리고 신사업에 힘을 실는 등의 이런 판단을 하신 거는 동사 대표님 같은 경우는 교수로 시작을 하셨지만 매우 사업적인 감각을 금방 키우시고 금방 성장을 하셨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외부 환경 변화에 발맞춰서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연구 개발에 약 9%에서 10% 이상의 리소스를 매번 투입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기존의 다른 사업가들에 비해서도 매우 탁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영역의 사업에서도 당연히 적용이 되는 얘기겠지만 우리가 소위 소부장이라고 얘기하는 소재, 부품, 장비 등의 기술 기업들은 기술이 고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제품을 고객사에서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같은 투자자들도 이런 부분들을 예상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연결을 해주는 게 가장 소재, 부품, 장비 회사에 투자하는 것 중에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때문에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시장 개척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의외로 기술 기업이 기술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나노신소재 창업가께서도 여러 가지 이렇게 해외 시장을 개척하면서 본인이 느끼게 된 지역적인 특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매우 흥미가 있어서 한번 살펴볼 만합니다. 창업자가 봤을
봤을 때 미국 기업들은 상당히 신기술에 대해서 실험적이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도입해보는 반면에 유럽이나 일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약간 일본 회사랑 비슷한 특성들이 있어서 좀 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다 하더라도 이 회사가 과연 그 기술을 적극적으로 더 개발 이후에도 개발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이 회사가 내놓은 제품들을 꾸준하게 생산을 할 수 있는지 그 역량을 파악하는 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양극재를 이제 생산을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은 도입해주지 않다가 그 소니에서 이제 채택이 됐다라고 하는 걸 보고 좀 믿을만한 회사이구나 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다시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게 되었다라는 케이스를 우리는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기업은 기술이 우수하면 바로바로 도입을 한다고는 하는데 가격 경쟁력이 조금이라도 약화되거나 대체재가 발생했을 때 경쟁사에 대체되기가 쉽기 때문에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창업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걸 반대로 투자의 관점으로 뒤집어 보게 된다면 소부장 회사에 투자를 했을 때 해외 시장에 어떻게 진출을 할까를 고민을 할 때는 미국 시장은 적극적으로 지금 시제품 단계에서도 바로 트라이하면서 우리 제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겠다라는 것을 보다 더 주목할 수가 있고요. 유럽이나 일본 그리고 국내 쪽에 도입이 된다면 이 매출은 의미가 있다, 좀 더 지속적으로 매출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이 재무 실적은 질적으로 평가하기가 좋다라는 등의, 어떻게 보면 방금 전에 창업자가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겪었던 그 해외 시장의 각각의 특성들을 투자 쪽에 있어서는 반대로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매출이 나는 거는 이런 의미가 있구나 라고 파악을 할 수 있는 좋은 케이스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소부장에 투자하는 VC 같은 경우에도 앞서 잠깐 이야기는 했지만 당연히 투자 대상 회사의 이제 기술을 평가하고 그 기술이 도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예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기술이 국내를 비롯해서 해외에 진출할 수 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회사가 있다면 소부장을 투자하는, 그리고 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VC로서 매우 강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사의 펀딩 스토리를 상세하게 보면 2001년에 동사는 신보 창업 투자에 투자를 5억 원을 받았습니다. 포스트 밸류로는 93억 원 밸류라서 굉장히 저렴한 밸류로 투자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05년에는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총 20억 원의 규모의 투자를 유치를 하였고, 2006년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13억 원, 2007년에는 이노폴리스에 13억 원의 투자를 유치합니다. 이노폴리스 투자를 유치했을 때의 포스트 밸류는 약 277억 원으로 회사의 가치도 실적과 더불어서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03년 당시의 매출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 15억 원에 영업손실 7억 원이었는데요. 고객사가 확보가 되고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이 되어서 그 다음 연도인 2004년도에는 매출 50억 원, 영업이익 5억 원으로 본격적으로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투자를 받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또 시사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기술이 있다고 해서 바로 투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술을 바탕으로 시장성이 확인이 된 상태에서 보다 더 투자가 들어가게 되고, 그 투자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그리고 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유치할 때 나는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투자 유치가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나는 이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어떤 회사들을 컨택을 해서 내 기술을 도입시킬 생각이 있고, 이 기술이 도입이 된다면 우리의 재무 실적은 이 정도로 확장이 될 것이다 라고 보다 더 상세하게 예측을 하면서 투자자와 소통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나노 신소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나노 신소재는 교수분의 창업, 그리고 해외 진출, 그리고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신사업 진출에 대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기업의 흥미로운 성장 스토리와 펀딩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 펀딩 엑스레이의 VC 전석철이었습니다.